지긋지긋한 환절기 질환, 마지막은 피부 질환입니다. 네, 왜 환절기 되면 그렇게 간지럽죠?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, 맞아요. 그래서 뭘 좀 많이 발라야 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유난히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왜 이렇게 간지럽고 이 피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저도 그런데요. 이제 큰 일교차로요. 이제 계절성 환절기에 이르게 되면요.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이렇게 되다 보면요.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유해 물질에 이제 침입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도 더 쉽게 되게 되고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나 건조 피부염이 더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리고 이제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요, 건조해지기 쉬워지는데요.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요, 잔주름이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피부가 거칠어져서 이제 만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동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꽃가루라든지 또 미세먼지, 마스크 트러블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또 더욱 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가을철 피부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건선입니다. 맞죠. 말 그대로 건조할 때 나타나는 어떤 피부 질환인데 하나인데요. 이 건선 같은 경우는 각질이 하얗게 이렇게 반점 부분 같이 이렇게 생기다가요. 전체적으로 퍼지기도 합니다. 그렇구나.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. 수포 같기도 하고 상당히 심해진 형태의 모습을 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요. 이 증상이 좀 악화하게 되면 저렇게 하얀 각질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단순 피부 트러블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셨다가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. 저 건선은 근데 한번 발병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이 건선 같은 경우는 한번 발병했을 때 여름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습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겨울이라든지 가을철부터 점점 좀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발병 초기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거든요. 처음에 피부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병원에 가셔서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요. 국소 도폐제라든지 또 크림이라든지 연고 같은 것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것도 그렇지만 계절 바뀌면서 뾰루지나 여드름이 더 극성을 부리는 맞아요.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것도 환절기 때문일까요? 네,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도요. 날씨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나 가을철이나 쌀쌀한 날씨에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. 여름 내에 이제 뜨거운 햇볕도 받고요. 열로 이제 과다하게 이제 우리 두피나 피부들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다가 이런 것들이 일교차가 큰 가을이나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. 피부가 결국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. 지루성 피부염은요. 얼굴이나 두피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같이 피지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게 되고요. 열감이나 가려움증이나 각질과 함께 염증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여드름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. 이런 피부염 즉시도요. 마찬가지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루성 피부염은 참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. 면역력도 저하돼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. 또 피지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원인이 됩니다.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피지선 분비를 좀 과다하게 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스트레스 관리도 상당히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. 젊은 성인의 3에서 한 5%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지만 이 만성적으로 악화됐다가 또 좋아졌다가 를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요.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맘때 환절기 되면 아토피가 또 그렇게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제 아토피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또 이제 면역학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요.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과 정신적 요인 같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과도한 스트레스나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 생활,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또 과도한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러한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비염과 같은 기관지염처럼 아토피는 가을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. 건조할수록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또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주변에 아토피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아토피 관리,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네, 젊은 이제 아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요. 결국은 아토피를 잘 관리하시려면요. 결국은 피부 보습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피부에 대한 방어막, 즉 우리 성벽을 잘 쌓아서 우리 방어를 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몸에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. 소화기 계통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안 드셔가지고요.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.